적법 절차를 지키세요. 네. 저희도 권리고지 다 해드렸고. 권리 고지가 적법 절차의 모든 겁니까? 협조를 좀 해주시죠. 그래요. 네. 왜냐면 법에 따른 집행에 협조를 할게요. 변호인의 체포영장, 조력을 받을 네. 것은 네.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서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표님의 말씀이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내 얘기입니까? 법에 있습니까? 헌법에 있는 거 아니요? 시사부터 내사 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게 더 바뀌었나? 잠깐만.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변호인의 조력은 피의자가 받을 최우선의 조력입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일단 근데 이걸 왜 계속 찍으시는 거죠? 아니, 찍는 거야 우리 자유지. 아니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예우를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우할 거 없어요. 그냥 다 갔어요. 뭔 보시고 무슨 예우야? 아니 저희가 소환장을 100번을 보냈고 그냥 나오셔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불출석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그러니까 일국의 총리까지 하셨는데 지금 밖에도 경찰들이 다 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오히려 법 집행에 이렇게 불응을 하시면 불법은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큰 소리만 치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큰 소리가 아니라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법을 얘기하니까. 정말 그래도 정말 그 장관이셨고 총리셨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이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을 지키는 것이 교훈입니다. 불법인데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그게 교훈입니까? 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존경받는 분으로 남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 존경받는 일입니까? 불법에 순응하는 것이 제가 존경받는 일입니까?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검사들 잘못된 검사들의 말 따라가는 것이 존경받는 일입니까? 너무 늦잖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합니까? 법이 다 무너진 다음에 변호사 와봐야 뭐 합니까? 변호사 선임 못하는 사람은 국선 변호사를 선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다 뭐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게 보통의 어떤 오히려 그게 어떤 상식의 기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상식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변호사의 봤을 때 조력의 활동이 불법이 아니면 막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껍데기만 있습니다,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방어막 삼아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변호사가 불법적인 변호 활동을 하면 그것도 법대로 처벌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의 합법적인 변호 활동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내가 내란 범이라는 전제 안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북한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한 것입니다. 지금 그 폭동을 했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 선관위 가서 불법 선거의 증거를 채집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게 내란입니까? 지금 그게 내란이냐고요? 내란이죠. 기소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법조인 아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그게 내란이냐고.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어떤 저희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아마 체포영장도 가져왔다고 하니까 또 나중에 체포하러 들 거예요. 체포할 때 또 무슨 이거 뭐 수갑 채우려고 그럴 거예요. 법에 체포영장 제시했죠. 예. 체포영장 있지 않습니까? 글쎄 법에 예. 체포할 때 수갑 채우기 돼 있습니까? 체포를 하는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갑을 채울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네.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채울 수 있어요? 법에 다 있어요. 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에 불응을 하고 도주나 이런 우려가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법 찾아보세요. 언제 수갑 채울 수 있는가? 체포할 수 있는 거 하고
수갑 채우는 건 전혀 다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법대로 운영될 때는 체포를 하더라도 이 수갑 채우는 일은 아주 자제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불법을 따라가는 것은 나는 그것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한 말 중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도 예우하는 차원에서 더 예우할 거 없어요. 저기 어제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 농성하실 때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검찰과 언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황교안 대표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나라의 법치가 썩었구나. 정말 그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법을 어기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의뢰인이 원하는 논리를 만들어주는 어용 변호사들이 앉아서 판결을 내리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 황교안 대표를 타이르려고 하는 모습.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그러니까 일국의 총리까지 하셨는데 100번을 이제 출석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쳐들어왔다.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불출석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황교안 대표가 안 나갈 자유도 있다. 법에 따른 집행에 협조를 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는 내란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거를 계속 프레임을 걸고 황교안 대표가 법대로 하라 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되게 도회적으로 되게 뭔가 도덕적으로 까내리는 발언을 하다가 그리고 정말 그 장관이셨고 총리셨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이 많은 사람들한테 교훈되는 어떤 그런 황교안 대표가 갈 이렇게 했죠. 불법인데 거기에 수능하는 것이 그게 교훈입니까? 하여튼 뭐 정말 저도 보면서 어이가 없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힘을 보태야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 이름은 권희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좀 두서없는 얘기를 할 건데 그걸 통해서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 대한 주권이 굉장히 불안한 시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뭐 잘못 말하면은 잡혀가던 과거 시절, 뭐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6.25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일제시대 또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과거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게 만약에 저희가 그 시절 살아봤다면 알겠지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우리가 이게 정말 자유민주 국가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제가 누굴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집회나 시위를 나가지는 않아요. 오늘 큰일이 났죠. 오늘 아침에 이제 황교안 대표 집안에 침입한 경찰들, 황교안 대표의 지지자들은 막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경찰들은 그 지지자들을 강제로 끌어냈어요. 나머지 분들도 당신을 찾고니까 아, 네. 이렇게 손잡고 내리시면 안 되죠. 안전하게 하셔야죠. 지금 팔이 다 안 잡혔어요. 자, 나머지 분들도 다 빠지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형성법 110 공무집행 방해라고 뭐 그런 명목으로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경찰에게 추가 조사를 받으러 간 것 같습니다. 기자가 황교안 대표한테 질문하는 부분이 거기서 약간 그거를 몇 번 봤는데요. 기자가 첫 번째로 질문한 게 내란 선동 행위에 대해서 뭐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선동 혐의는 아니라는 말씀. 선동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있어야 내란죄가 있어야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 선동이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있지만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선동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와서 소명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수사에 불응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그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을 해야지 그게 선동인데, 법적으로는 확실하게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죠. 성립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내란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란이라고 아직도 계속 선동하고 있죠. 계속 이 사람들은 내란이라고 고도리표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법이라는 게 없죠, 이 사람들한테. 법보다는 이 사람들 목소리만 더 크면 이기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국민들이 이게 내란이 맞는지 아니면은 내란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지지자들이 내란 하는 그 목소리에 묻혀가지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음 질문에 와서 소명을 하면 되는데 수사에 불응을 했느냐, 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수사권도 없는 사람들이 수사를 한다고 뒤집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미친 개가 밖에서 물려고 지저대는데 그 미친 개한테 굳이 물리려 나가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란이 아닌데 계속 내란이라고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지법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서부지법에서 법을 어긴 행위로 인해서 시민들이 반발을 한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불법 권력으로 행해졌던 그런 판결이 시민들은 분노를 한 거예요. 그 분노한 시민들이 결국에는 서부지법에 쳐들어갑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서부지법에 쳐들어간 그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20대 초반 이제 젊은 친구들은 거기서 뭐 창문을 부신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담을 넘어갔던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서부지법에 쳐들어간 친구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리고 저 같아도 좀 약간 분노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법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때려 부시는 건 안 되는 거긴 하죠. 근데 하지만 먼저 법을 어긴 거는 서부지법은 제도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쳐들어간 시민들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대변해 줄 사람도 거의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서부지법은 법을 어겼지만 처벌을 받지 않았고, 서부지법에 쳐들어간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았던 분이 황교안 대표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팔에서 일어났던 혁명이 있었죠. 성공하면 혁명이지만 실패하면 폭동이 되는 거니까. 그 네팔에서 일어났던 일은 결국에는 시민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너무 무모했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의로운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옹호했다, 뭐 이런 프레임 씌울 수도 있는데, 아니 이기면은 혁명이고 지면 폭동이잖아 원래. 저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와서 그거를 수사를 받으면 되는데 왜 거기서 버팅겼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니까 수사 받으러 가겠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죄가 없는데 죄가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그게 본인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이 그 법을 어기고 자기를 잡아가려 하는데, 없는 죄도 씌울 만한 능력이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순순히 잡혀간다? 프레임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절차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수사에 응해야 되냐, 이 말이죠. 떳떳하게 잡혀간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일인지. 어떤 경찰은 머리에 파마까지 했다고요. 되게 이제 스타일리시한 경찰들이죠. 그 용역인지 경찰인지 정확히 신원이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지지자들을 계단에서 막 잡아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부상을 당한 지지자를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에서 가지고 방치를 했다고 하네요. 결국에는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은 약하고 권력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경찰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겠지만 그 위에서는 어떠한 부패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고, 일단은 그 경찰들이 용역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경찰은 공안화가 돼가고 있어요. 공안과 같은 경찰복으로도 바뀌고, 명찰 없는 경찰들과 마스크하고 선글라스 낀 경찰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죠.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경찰인지 중국인지 모를 정도로. 원래 법적으로도 경찰이 명찰을 하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품위가 있습니다. 머리가 막 길고 막 파마를 하고 그렇게, 그런 경찰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가 뭐 그거를 파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저는 매우 감정적인 사람으로서 논리가 일단은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딱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제도권이나 이제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법을 어기고 사람을 잡아가도 문제가 안 되고 저항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수사를 받고 서부지법 사건이 제일 명백히 이제 권력과 시민의 이제 갭 차이가 드러난 사건이죠. 양쪽 다 법을 어겼는데 처벌받은 것은 시민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미정갤러로서 국민이 주인이 돼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과 제도권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가 주인입니다. 이거를 국민이 주인으로 바뀌려면은 중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인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재물이 되겠다고 이번에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 한 목숨 나라와 국민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재물이 되겠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재물 되시면 안 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 자국민의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대학, 보스, 여러 청년단체들 제도권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권력이 있으면 용서받고 권력이 없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목소리만으로도 평화롭게 이 시국을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끝까지 소리 높여서 자유대학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피켓을 들고 그들에게 계속 외쳐야 돼요. 제가 이번에 제작한 피켓 있죠,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 돈 받아먹은 놈들이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놈들이다. 이것과 미국과 일본이 남의 나라 테라포밍 하는 거 봤냐? 중국밖에 그런 짓 안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라. 자국민 혐오를 멈춰라. 이렇게 제 돈 주고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10만 원이 들었는데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국민을 오히려 혐오하는 대한민국. 중국인들을 욕하면 징역 5년. 하지만 우리는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피켓 들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나갔더니 잘 나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분이 너무 즐거웠고 카탈르시스 느꼈고 제가 진짜 뭔가 하고 있구나, 사회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저와 함께 자유대학이나 이제 청년단체 이제 집회 때 꼭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피켓을 들고 정치인들이 우리의 눈치를 볼 때까지 소리쳐 외쳐야 합니다. 자국민 우선주의가 될 때까지 권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